안녕하세요. 비하여 성형외과 심영보입니다. 오늘은 복부 성형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복부 성형 수술은 터미턱이라고 하고요. 이 그림은 르누아르에 모욕하는 여인들인데 아무 걱정 없이 너무 행복해 보이죠. 복부 성형 수술은 터미턱 혹은 앱도미노플라스티라고 하고, 이 복부 성형 수술의 컴포넌트가 4가지가 있어요. 지방 흡입술이라고 있죠. 이게 지방 흡입을 해서 지방을 갖다가 추출한다. 이제 이런 지방 흡입 수술이 있는데, 복부 성형 수술은 지방 흡입 수술이 아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복부 성형 수술은 지방 흡입 수술과 지방의 위에 있는 피부를 절제하고 복근이 벌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고 새로운 배꼽을 만들어준 이 4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복부 성형 수술이 되고요. 지방 흡입 수술은 이런 복잡한 과정이 아니고 피부에 작은 홀을 만든 다음에 그 홀을 통해서 빨대 같은 캐놀라를 삽입해서 지방을 이렇게 빨아내는, 음압으로 빨아내는 그런 방식이 지방 흡입 수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흡입 수술은 이제 바깥에 피부 절제 같은 것이 이제 없다. 그냥 지방만 물리적으로 흡입해내는 방식을 지방 흡입 수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부 성형 수술은요, 최근에 수술을 받는 숫자가 많이 증가했어요. 2023년도 미국 통계를 보면은요, 1년간 17만 명이 받았거든요. 17만 명이 이제 복부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17만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리고요. 이 복부 성형 수술은 4가지 컴포넌트라고 했는데, 이제 먼저 환자가 오면 이 환자의 복부 성형 수술을 받을 환자죠. 복부 성형 수술을 받을 환자의 먼저 지방 흡입을 하게 됩니다. 지방을 먼저 흡입하고요. 이렇게 지방을 빼게 되죠. 그래서 지방을 추출한 다음에 일단 지방만 추출해도 배가 약간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래쪽에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게 됩니다. 약간 좀 사진이 좀 보기가 좋진 않은데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복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보통 비만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복직근이 가운데가 이렇게 원래는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벌어져 있죠. 이것을 모아주는 복근 재배치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벌어진 부분이 교정이 되면서 양쪽 허리 라인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몸매를 더 좋게 만드는 어떤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꼽을 새로 만들어주게 돼서 이전의 배꼽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배꼽이 만들어지는 이 4가지 컴포넌트가 복부 성형 수술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미국 통계를 보면은요, 한국은 이런 통계가 없어요. 되게 아쉬운데, 터미턱, 복부 성형 수술 17만 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17만 명은 지방 흡입 수술하고 가슴 확대 수술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인데요. 보통 한 30만 명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지방 흡입 30만 명, 가슴 확대 수술 30만 명. 그 다음이 이 터미턱이라고 하는 어브도미노플라스티가 17만 명, 한 절반 정도 되죠. 지방 흡입 수술이나 가슴 확대 수술 절반 정도가 복부 성형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런 엉덩이 수술 같은 경우는요, 미디어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몇천 명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에 비하면 이제 복부 성형 수술은 엄청난 거의 한 20배 가까이 더 많이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에서는 이렇고 한국 실정은 이거보다는 훨씬 적고요. 보통 한 10분의 1 정도를 보거든요. 미국에서 하는 그 건수의 한 10분의 1 정도를 보기 때문에 한국은 아마도 10,000명
정도, 10,000명에서 한 15,000명 사이 정도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복부 성형 수술이 증가한 원인 중에 하나로서 지금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이 약제인데, 이게 이제 당뇨병 약제죠. 요것을 사용하면서 이제 체중 감량을 많이 시키는 바람에 지방은 감소하고 바깥에 피부가 늘어짐이 이제 더 심화되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복부 성형 수술을 증가시킨 요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미국의 2023년도에 탑5 성형 수술을 보면 1번이 지방흡입 수술이었고요. 약 3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가슴 확대 수술, 이것도 한 30만 명 정도 되고, 세 번째가 터미턱 17만 명, 복부 성형 수술이죠. 네 번째가 복부 성형 수술하고 거의 비슷한 그 숫자로 행해지는 것이 이제 그 처진 가슴 교정 수술, 마스토팩시라고 하는 이 브레스트 리프팅이 또 한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눈 성형 수술인데, 이 안검 성형 수술이 한국에서는 1등이죠. 근데 미국은 이렇게 몸매 성형 수술이 1등에서 4등까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재미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장차 그 서구화되는 식단 때문이라고 한다면 한국도 이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가 뭔가 사람들이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뭐지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보면 아실 거예요. 삭센다, 오젬픽, 위고비, 이제 이런 그 최근에 막 그 각광받는 당뇨병 치료제로 쓰다가 그 비만해서 뭐 무슨 뭐 일론 머스크가 쓰고 뭐 무슨 미국의 배우들이 썼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 약제들인데, 이게 주사 나서 단기간 내에 이제 많은 감량을 하는 그런 약제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약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방흡입술 같은 것들이 뭐 많이 사용되잖아요. 이런 약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익스포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 내에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이제 몸이 약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바깥쪽에 피부가 늘어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복부 성형 수술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요. 행복한 인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 마른 편인데 아랫배가 나왔어요. 배꼽 주변에 주름이 거슬려서 수술하러 갔는데 아랫배가 안 들어가는 게 복근이 벌어져서 그럴 수 있다고 복부 성형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 수술 마시고. 예, 배꼽 수술은 배꼽의 형태만 변화시키는 거라서 배꼽 주변의 주름이나 그 복근 벌어짐은 교정이 되기가 어렵고요. 그 미니 복부 성형 수술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하면은 요 배꼽 성형도 되면서 복근 조임도 되고 하는데, 이 배꼽 주변에 그 주름이 있는 거는 사실상 많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되게 그 전체 복부 성형 수술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어떤 부분이 교정이 되고 교정되지 않는지를 진찰을 받으신 다음에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고려를 갖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배꼽 수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우님 감사합니다. 복부 지방흡입 방식이면 주름이 안 생기나요? 저는 제왕절개한 부분 위로 배가 처지게 나왔어요. 그 부분만 제외하면 몸무게가 줄 것 같아요. 복부 지방흡입은 내부에 있는 지방만 흡입이 되는 것이고 바깥쪽에 피부 쪽의 주름은 해결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좀 제왕절개를 하셔서 제왕절개 흉터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제왕절개 흉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 위에 있는 피부를 밑으로 당기면서 남는 잉여 피부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 그 원래 있는 흉터를 이용하니까 새로운 흉터가 생기지도 않고 제왕절개 흉터를 새로 흉터 성형 수술하는 방식으로 위에 피부를 없애게 되니까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미니 복부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님 감사합니다. 복부 성형하면은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흉터를 최대한 작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복부 성형 수술하면 피부를 절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한 피부에 폭만큼의 흉터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피부를 절제하면 이렇게 긴 흉터가 생기고 요만큼의 피부를 절제하면 요만큼의 폭의 흉터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미니 복부 성형 수술은 그 제왕절개 흉터 길이 정도만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왕절개 흉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니 복부 성형 수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 복부 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면 이 허리 폭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거의 다 흉터가 길게 생기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흐려지긴 하지만 그 흉터 때문에 신경이 쓰이신다면은 좀 우려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는 것과 그 속옷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옷을 걸친 상태에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희 엄마님 감사합니다. 주말 끼고 연차까지 써서 일주일 정도 휴가 내고 복부 성형하려고 하는데 회복 기간 충분할까요? 알아보니 입원해야 되는 곳도 있고 피주머니도 차야 한다는데 일주일 뒤면 회사 출근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계시네요. 비밀로 복부 성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비밀로 하긴 쉽지 않을 텐데요. 주말 끼고 연차까지 써서 일주일 정도 휴가 내고 복부 성형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회사 출근하는데 문제는 없으세요. 입원은 뭐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은 그 입원을 하지 않고 대부분 당일에 퇴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피주머니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피주머니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수술할 때 이제 내부에 피가 찰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피주머니를 차서 회복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수술 도중에 그 출혈이 잘 컨트롤돼서 피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피주머니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반반 정도입니다. 피주머니를 하게 될 가능성은. 일주일 뒤에 회사 출근은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바로 걷게 합니다. 수술 당일날부터 바로 걷고 화장실 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복부 성형 하게 되면은 콜셋을 하셔야 돼요. 이 수술한 부위를 눌러주는 콜셋을 하게 되기 때문에 콜셋을 딱 하시면은 옷 입어서 크게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밀로 하시기에는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회복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데, 이제 체중 감소를 단기간 내에 많이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흡입을 한다든지, 최근에 나온 뭐 위고비, 삭센다, 오젬픽 같은 그 세마글루타이드를 갖다 사용하는 경우를 통해서 최근에는 단기간 내에 많은 감량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 몸은요, 풍선과 같아서 단기간에 많은 양의 볼륨이 감소하면은요, 바깥쪽의 피부가 우글쭈글해지면서 남는 피부가 발생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 때문에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그르노아르의 목욕하는 여인들처럼 마치 미슐린 타이어, 미슐인지 미슐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미슐린 타이어 같은 그런 울퉁불퉁한 형태의 피부 남은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 환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마도 이런 그 지방흡입 외에 살을 빼는 방법들, 체중 감량하는 방법들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지방흡입은 감소하고 복부 성형 수술 같은 남는 잉여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들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매시브 웨이트 로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저희가 수개월 내에 10kg 이상의 감량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수개월 내에 10kg 이상의 감량을 하면요, 반드시 이런 식의, 이분이 이제 감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우글쭈글한 풍선에 바람이 빠진 듯한 이런 식의 피부가 남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 되고, 가슴도 처지게 됩니다. 남자건 여자건 모두 다 이런 처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매시브 웨이트 로스 MWL이라고 하고, 이 MWL 환자들이 대부분의 그 스킨 익세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처리를 해주는 것을 이제 성형외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는 피부가 팬티 라인 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아마 그 팬티 라인 위로 남는 살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로 복부 성형 수술을 할 수 있는 적응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박지현님 감사합니다. 복부 성형하고 장액종은 무조건 생기는 건가요? 장액종은 안 생기고 수술하고 계속 누워있는 것도 맞는 건가요? 얼마나 계속 누워있어야 하나요? 회사 다녀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일주일 뒤에는 출근해야 해서요. 장액종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장액종은 가슴 수술 후에도 생길 수 있고 복부 성형 수술 후에도 생길 수 있는데 수술 부위에 물이 차는 것을 말해요. 수술 부위에 물이 차려고 하면요, 그 안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출혈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장액종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요즘 하는 심층 복부 성형 수술은 장액종 발생률이 거의 없어요. 이 장액종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전의 고전적인 트레디셔널한 복부 성형 수술을 할 때 장액종이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 하는 방식의 그 박리를 되게 최소화하고 내부에 그 데드 스페이스가 없는 이런 식의 수술은요, 장액종이 거의 생기지 않아서 장액종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그 심층 복부 성형 수술로 수술한 환자들 이렇게 팔로우업해서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장액종은 제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장액종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누워있게 한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이 복부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얼리 앰뷸레이션이라고 해서 빨리 걸어 다니게 해야 돼요. 이 빨리 걸어 다니지 않고 계속 누워 있으면은요, 혈전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생깁니다. 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인가요? 그 비행기에 12시간 동안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혈전이 생기는 그런 문제 있어서, 왜 비행기에서 왜 이렇게 그 내부 승무원들이 이렇게 운동시키잖아요. 이렇게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고 이렇게 스트레칭 시키고, 그거가 이제 같은 자세로 계속 누워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은 혈전이 발생할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부 성형 수술 후에도 빨리 당일부터 계속 걷게 하고 다음날도 많이 걸어 다니게 하고 이런 이유가 그 혈전이 장액종보다 더 무서운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냥 활동하시는 거고요. 일주일 후에 대부분 다 출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병원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님 감사합니다. 40대 후반 되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미뤄뒀던 복부 성형 하려고요. 애들 낳고 배가 항상 컴플렉스였는데 남편한테 언질을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갑자기 무서워져서요. 제 나이에도 안전한 수술인가요? 이렇게 큰 수술은 처음. 네. 네, 무서우시죠? 수술 중에 안 무서운 수술은 없어요. 예, 그 보통 40대에서 50대까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죠. 이 수술은 20대, 30대는 그렇게 많이 하는 수술이 아니고 40대, 50대가 적합한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 맞는 연령이시고요. 그리고 수술은 무서운 수술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수술 후에 이제 뭐 환자분이 활동이 편리해지고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환자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지금 이제 이런 수술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20대에서 40대 여성들과 남성들을 포함해서 전체 젊은 연령층 중에 그 2020년대부터 2020년까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 그래프 가파르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비만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비만도 증가율이 이 비만도 이제 클래스 1, 2, 3가 있는데 클래스 2, 3에 이게 심한 고도 비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마 코로나 시기에 아마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가 좀 활동량이 적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젊은 층의 비만도가 증가한 것도 관련이 있고요. 또 BMI 기준이 또 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한국이 약간 이게 우리나라가 좀 뭔가
속도도 되게 빠르고, 그 다음에 이 기준도 되게 스레시홀드가 되게 높고, 약간 그 정상 범위도 아주 넘어가려면 되게 힘든 그런 약간 이 하시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이 스탠다드가 되게 높아요. 이게 한국이 있잖아요. 이 BMI 기준을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은, 이거 비만 학교에서 한 건데, 이 정상 기준이 있잖아요. 정상 BMI가 18에서 23. 보통 18에서 23 정도 되는 그런 정상을 가진 사람의 체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엄청 말라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그 BMI가 23 이하면 되게 말라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 여성분이 키가 160에 체중이 55kg예요. 정상 범위거든요. 이게 이제 BMI가 21이니까 18에서 23이라는 한국에서 책정한 정상 BMI 내로 들어가는데도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되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한국은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나라가 비만이라고 하는 그 BMI가 25부터 비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25라는 기준이 좀 가혹하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거 갖다가 좀 BMI를 갖다 좀 더 올리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WHO에서 비만 기준은 BMI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BMI 30 기준에 비해서 비만을 25로 해놓고 정상이라고 하는 BMI는 23으로 책정을 해놨잖아요. 물론 이게 뭐 나쁘다고 하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만은 사실 질병이잖아요. 그리고 그 BMI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어떤 수명이라든지 만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아진다. 맞는 말이긴 한데 좀 과도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가 않다. 하지만 지금 뭐 그렇게 너무 BMI에 사로잡혀서 그러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가진 체형에서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정상적으로 운동량만 하신다면 크게 BMI는 구애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오히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비만도보다는요, 가지고 있는 그 체형이 더 중요하다. 체형이 더 중요하고 어떤 그 웨이스트 힙 레이쇼 같은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아마 이 SNS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SNS에 이제 보이는 이런 사진들. 을 갖다 이제 계속 보면서 이것이 정상이라고 어린 학생들이 이걸 보고 이제 여기에 세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배를 바라보게 되면 살을 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복근이 다 보이려고 그러면은 체지방률이 보통 10%대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SNS가 또 한몫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그 코로나 시기에 SNS 계속 보고 자신의 배를 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아름다운 배의 기준을 보면은요, 해부학적인 어떤 기준이 있긴 하죠.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명치에 요 물렁뼈가 있거든요. 연골이 있어요, 명치에. 거기서부터 배꼽까지. 근데 배꼽에서 심피스 퓨비스, 그 치골 부위까지 이렇게 보면은 요 거리가요, 1대1을 하고 있죠. A와 B의 비율이 이제 1대1. 요 정도가 되는 것이 이제 해부학적으로 서피스 아나토미상 이제 정상이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배꼽을 갖다 만들게 됩니다. 배꼽을 새로 만들게 될 때 요쪽에 이제 배꼽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에 보면은 그 피부 밑에 그 피하 지방층을 지나면 이 복근을 이 리니아 알바하고 이 이제 그 텐던 인칼스네이션이 있거든요. 요걸 갖다 이제 요 텐디너스 인스크립션하고 요것이 이제 식스팩하고 복근을 만들어주는 그런 복근의 경계를 보여주는데, 요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 좋다. 뭐 여자건 남자건 이것을 갖다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아마 그 체지방이 아마 12%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복근이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말라야 체지방이 없어야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밑에 바로 저런 근육이 있어야지 저게 보인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려면 엄청난 그 본인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되게 쉽게 저것을 소망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체형이 이렇게 이 복근이 보이는 데가 이제 여기서부터거든요. 이게 남성하고 여성인데 복근이 보이려고 그러면 체지방이 여성도 10%대 남성도 10% 떨어지지 않으면 저런 체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런 체형이 되려고 하면요. 일단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식사는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체형의 비율을 맞추는 게 더 좋지 않나. 어떤 이 웨이스트와 힙 레이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힙이 10이라고 한다면 허리가 0.7 정도 어떤 비율을 맞추는 것이 가까이서나 멀리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체형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부 성형 수술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복부 성형 수술은 이제 지방 흡입 수술과 다르고요. 지방 흡입 수술은 이제 지방만 제거하는 것이고 복부 성형 수술은 지방 흡입을 포함해서 잉여 피부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4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고 지방 흡입과 피부 절제, 복근 재배치, 벌어져 있는 복근을 모아주고요. 배꼽을 새로 만들어주는 새 배꼽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복부 성형수, 전체 복부 성형수 되겠습니다. 젊은 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출산과 이제 뭐 그 나이가 듦을 다시 거슬러서 젊은 복부を회복하는 그런 수술이고, 반복된 출산의 체중 감소로 인한 그 복부의 변형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부가 있고 이제 미니 복부가 있는데요. 체중 변화가 안정권에 들어간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복부 성형 수술 한 다음에 체중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들은 수술 결과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방하고 이제 잉여 피부만 제거를 해도 이득이 되는데, 거기다 이제 복근을 조여주고 배꼽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득이 더 커진다. 이런 것이 복부 성형 수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기신 분이 오셔서 수술을 해서 복부 피부, 잉여 피부를 없애고 복근을 모아주고 새 배꼽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풀 어브도미노플라스티, 풀 어브도미노하고 미니 애브도미노플라스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풀 어브도미노플라스티라고 하면요, 이 절제 부분이 이 핑크빛 부분의 피부가 없어지는 거가 되니까 이 배꼽이 없어져요. 원래 있던 배꼽이. 그리고 요 하늘색 부분이 밑으로 당겨져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요 하늘색 부분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요 하늘색 부분이 결국은 요 아래쪽의 피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배 부분이 배꼽 아랫부분으로 내려오게 되고 흉터는 여기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는 부분이 달라요. 이 전체 복부 성형 수술은 배꼽의 윗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미니 복부 성형 수술은 배꼽의 아랫부분이 해결되는 것이죠. 요 핑크빛 피부가 사라지게 되고, 이 하늘색 부분의 피부가 밑으로 내려와서 봉합이 돼서 흉터의 길이는 짧지만 배꼽의 아랫부분의 피부는 개선되고 배꼽의 윗부분 피부는 개선되지 않는 것이 미니 복부 성형 수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수술을 선택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크리스탈님 감사합니다. 이미 복부 성형 수술을 받으신 분이네요. 2주가 되어 가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독감 접종을 하실까 하는데, 수술한 지 2주가 되었지만 장액종은 아직도 빼고 있습니다. 완전히 복부가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어요. 항생제 복용도 끝났습니다. 장액종은 아직 많이 빼고 있는 상태인데, 아닙니다. 지금 독감 접종은요,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 지금 아마 합병증이 발생하신 것 같아요. 이 복부 성형 수술 후에 생기는 합병증인 장액종이라고 해서 뱃속에 물이 차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이제 장액종이 있으면 되게 안쪽에 염증이 있는 상태거든요. 몸 안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 장액종을 완전히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해결이 다 끝나신 다음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탈님. 예,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요. 전체 복부 성형 수술을 다시 보겠습니다. 전체 복부 성형 수술은요,
이렇게 배꼽을 포함해서 피부 전체, 배꼽 아래쪽의 피부 전체를 없애고요. 좀 보기에 좀 끔찍하실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피부가 아래로 내려와서 봉합이 되고 새로 배꼽을 내주는 그런 수술이 전체 복부 성형수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전체 복부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분인데 여기 이제 피부가 많이 이렇게 스트리에라고 해서 이 선들이 많이 보이죠. 흰 선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배꼽의 아래쪽에 있는 흰 선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요 배꼽의 위쪽에 있는 피부는 펴지긴 하지만 흰 선은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없애는 부분이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흰 선은 아마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했을 때 이렇게 디자인해서 없앤 부분이 여기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배꼽 위쪽에 있는 피부는 밑으로 와서 꼬매지지만 요 벌어진 피부선들은 남아 있겠죠. 그리고 세로 배꼽을 이쪽에 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흉터는 여기에 이렇게 보이고요. 배꼽이 세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로 배꼽이 세로로 됐죠. 그 다음에 허리선이 들어갔죠. 여기가 이제 복근을 모아주면 이쪽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복부 성형 수술이 됩니다. 미니 복부 성형 수술은 말씀드린 대로 해결되는 부분은 배꼽에서 여기 치골까지 중에 절반 정도의 피부를 없애게 되고요. 개선되는 부분은 이 배꼽의 아래쪽 이쪽 피부가 개선되는 부분이 됩니다. 배꼽 위쪽의 피부하고 배꼽은 미니 복부 성형 수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배꼽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이 미니 복부 성형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없앴죠. 19 곱하기 8.5cm니까요. 그래서 이걸 없애게 되면은요, 이렇게 없애게 되고요. 이쪽 피부가 여기 와서 봉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경우에도 양쪽 복근을 조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처진 부분이 있었죠. 배꼽 아래쪽에 이걸 쫙 당겨줘서 요만큼을 없애주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펴집니다. 배꼽 형태가 변하지 않았죠. 배꼽 형태가 그대로인 것이 미니 복부 성형 수술의 특징입니다. 이 복부 성형 수술의 목적을 보면은요, 젊은 복부를 갖고 싶다, 비만을 해소하고 싶다, 남아도는 피부를 없애고 싶다, 임신 출산 후 바디라인을 새롭게 창조하고 싶다, 복부의 튼살을 없애고 싶다, 복부에 있는 흉터, 세로로 제왕절개 흉터가 있는데 이걸 없애고 싶다, 기타 배꼽의 모양을 세로로 바꾸고 싶다, 가로 배꼽이 밉다, 문신이 너무 큰 게 있는데 그걸 없애고 싶다, 흉터가 복부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제거하고 싶다. 이런 등등의 엄청 많은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세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요 임신 출산과 반복되는 임신 출산, 급격한 체중 감소로 인해 남는 피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겠습니다. 네. 헬로 비너스님 감사합니다. 남자입니다. 체중 감량을 많이 해서 그런지 복부가 많이 처져 있어요. 병원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하니까 360도 전체 복부 성형을 하라고 하네요. 비용도 그렇고 시술 효과가 드라마틱할지 잘 모르겠어서 복부 성형을 하게 되면 흉터는 괜찮지만 효과가 좀 다이나믹했으면 좋겠다. 네. 복부 성형 수술은요,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지금 보시는 수술 전후 사진만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360도 복부 성형 수술은 뭐냐 하면은요, 180도 복부 성형 수술은 전면부의 피부만 없애는 것을 말하고, 남는 피부가 등 뒤쪽, 허리 쪽에도 있을 경우에는 등 뒤쪽의 피부를까지 다 없애게 되는 것을 360도라고 한 바퀴 돌아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180도가 있고 360도가 있어요. 그래서 180도만 하면 앞쪽만 해결이 되고 360도라면 뒤쪽까지 해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수술은 다 같은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흉터는 걱정하지 않으신다면 아마 드라마틱한 효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수술하는 건지 볼까요? 남는 피부, 세로 흉터, 복부 흉터, 남는 피부와 복부 흉터, 세로 흉터, 남는 피부, 큰 점, 남성인데 체중 감소 후에 남는 피부, 이런 식의 다목적적인 그런 목적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고요.
이 사람은 여기에 큰 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면서 복부 성형 수술을 한 외국인 환자셨고요. 이분은 여기 문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아랫배 쪽에 있는 문신을 없애기 위해서 복부 성형 수술과 지방 흡입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문신을 없애기 위해서 미니 복부 성형 수술을 하신 경우죠. 네. 상담하실 때 주의할 점은 출산을 다 마치신 후에 하셔야 된다. 뭐 남성분은 상관이 없겠죠. 복근 재배치, 출산하시면 또 복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살이 또 늘어지거나 그러지 않게 해서 체중이 안정화 다 된 다음 더 이상 체중이 불안정하게 뭐 수술하고 나서 막 10kg, 20kg 막 찌거나 이런 거는 곤란하겠죠. 체중이 안정화됐다는 거는 저희가 보통 어떤 의미냐면은 1년 사이에 체중이 5kg 이내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kg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체중이 안정화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흉터는 속옷 속에 남게 되고요. 한 1년 정도 경과하면서 서서히 흐려지고 2년, 3년, 4년, 5년 더 흐려져요. 그래서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수술이 1년째와 5년째 흉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흉터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수술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수술 주의점은 수술 2주 전에 금연과 금주를 하시고요. 그리고 수술 직전에까지 정상적으로 음식 섭취하시고 수술 전날까지 정상적인 음식 섭취와 정상적인 운동량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과격하게 뭐 다이어트나 폭식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리고 수술 일주일 전에 모든 약물을 중단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약물이 아스피린, 진통제, 피임약이 있어요. 피임약이 혈전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금지를 시키고 있고요. 과거에 했던 기존 복부 성형 수술은 피부 괴사, 혈종, 장액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요즘 하는 심층 복부 성형 수술은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요. 수술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광범위하게 이 배꼽 위쪽 피부를 전부 다 이렇게 박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스카르파 파샤라고 해서 거기 이제 그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층이 근막층인데 근막을 보존해요. 이 근막 보존을 하면은 장액종 발생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맥 혈전이 생기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이게 보통 고도 비만 환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고도 비만 환자들은 혈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연, 피임약 중단시키고 수술 직후에 막 움직이게 걷기 하고 간헐적으로 하지 압박시키는 이게 이제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수술 도중에 이걸 하게 되거든요. 하지를 갖다 이렇게 주물렀다 놨다 하는 그런 하지 압박기 있어요. 이것도 쓰고. 그다음에 아주 카프린 스코어가 이제 실 이상 넘어가면 이제 혈전제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트란사민 넣어서 40mg 정도 쓰죠. 그리고 이제 이 혈전 증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척추 마취하는 거예요. 전신 마취보다 척추 마취가 훨씬 더 혈전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병원만의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이 고압산소요법이 있어요. 이 고압산소요법을 통해서 회복을 빨리 해주고 혈전 감소, 그 다음에 활동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전신 컨디션을 증가시키고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부위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세포 활성화를 갖다 증가시키니까 뭐 피부 괴사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고 고압산소요법을 이런 복부 성형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고압산소요법을 같이 수술을 처치를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카프린 스코어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마취과에서 이걸 보게 되는데 연령이라든지 만성 질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술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 스코어를 매겨 가지고요. 롤 스코어 환자만 주로 가급적이면 이제 하게 되고 이게 모더리 리스크만 돼도 벌써 혈전제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 리스크를 갖다가 위험성을 갖다 줄여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요법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복부 성형 수술을 하는 환자는 수술 후 처치를 거의 필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조직 내 산소 분압을 올리고 세포 활성화시켜서 파이널 수술 리절트 증가시키지만 환자 전신 컨디션과 회복, 혈전 예방 등등에도 모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거의 뭐 최고의 수술을 처치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복부 성형수술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었던 이유는 수술 시간이 길고요. 이 광범위한 박리를 하고 입원을 오래 시키고 걷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피부에서 장액종, 감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이유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이게 광범위한 피부 박리 때문에 그랬는데 심층 박리 그 복부 성형수 요즘 하는 최신 수술 방법은 박리 범위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게 박리 범위가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피부에서 장액종 혈전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장점으로 이제 그 부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수술 방법이 범위가 바뀌었다. 우리가 이제 제거하는 것은 피하 지방이 되는 거고, 요 바깥쪽 지방이고 내장 지방은 다이어트밖에 없어요. 식사를 줄이시는 수밖에 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남는 우리가 이제 지방 흡입을 하게 되니까 복부 성형수 남는 채취한 지방을 뭐 엉덩이나 그 가슴 쪽 얼굴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또 메리트가 있죠. 수술 과정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긴 복부를 가지고 오신 환자가 있었을 때 디자인을 해서 이만큼의 복부를 없애고 위의 피부를 이렇게 이게 180도 복부 성형이 되는 거죠. 이제 뒤까지 등 쪽도 이걸 하게 되면 360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술할 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게 없어지기 지방흡입을 해서 벌써 배가 약간 납작해졌죠. 그 다음에 지방흡입이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피부를 없애고요. 이렇게 없앴죠. 이쪽 피부를 아래로 이제 당겨서 꼬맸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쪽 위쪽의 박리를 요만큼 하고 그 복근이 지금 벌어진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지거든요. 요거를 이만큼의 벌어진 복근을 조여줍니다. 이제 위쪽은 이미 조여줌이 끝났고 이 아래쪽까지 조여줄 거예요. 이걸 조여줘야지 여기에 허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여준 다음에 이 보시면은요, 이 안에 데드 스페이스가 거의 없죠. 이것을 여기다가 또 꼬매게 되면 봉합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데드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 피통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긴 했는데 이 하게 될 확률은 반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이 흉터가 생긴 것과 배꼽이 새로 만들어진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배꼽의 형태를 볼까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세로 배꼽으로 만들어주고요. 이분은 실제로는 이제 복부뿐만 아니라 가슴도 쳐졌었기 때문에 가슴 처짐 수술과 복부 성형수술 같이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하고 당일에 두 가지 수술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술 전후 사진을 계속 쭉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세로 흉터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분도 수술 후 이렇게 바뀌는 거고 수술 전, 후 이렇게 바뀌고요. 수술 전, 수술 후 배꼽의 형태가 바뀌었죠. 이 배꼽의 형태가 바뀌면 전체 복부 성형 수술이 됩니다. 세로 흉터가 없어질 거예요. 배꼽의 형태가 세로 흉터가 없어졌죠. 수술 전, 후 복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예. 수술 전 요분은 좀 5년 후에 한번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봤는데 이분은 이제 문제가 그 폭식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계속 폭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복부 성형 수술 효과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 전, 수술 1년 후 잘 유지되고 있죠. 허리도 들어가고. 근데 5년 후에는 다시 살이 쪘지만 역시 흉터는 흐려지고 결과는 잘 유지되고 있지만 살은 계속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죠. 네. 이렇게 해서 수술 전후 사진들을 봤는데 이게 가슴 수술하고 복부 성형 수술하고 같이 한 번에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분도 이제 체중을 급격히 감소한 경우인데 체중이 한 10kg 이상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가슴이 처지고 배가 늘어져서 놀랍게도 30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슴 축소 수술을 하면서 처짐도 교정하고 복부 살도 없애는 수술을 했어요. 이 세로로 그게 있죠. 세로로 그 제왕절개 흉터가 있었던 환자인데 제왕절개 흉터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가슴 처진 가슴 축소해주고 배꼽 세로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확대 수술과 복부 성형 수술 같이 하는 경우인데 원래 제왕절개선이 있었던 환자죠. 그래서 가슴 확대와
복부 성형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수술 주의점은 일주일 전에 반드시 금연하시고 피임약 같은 것은 중지하시는 것이 안전하죠. 혈전 위험성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수술 직후에 바로 걷게 해요. 수술 당일에 바로 걷고 화장실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요, 이 얼리 엠블레이션을 해야 혈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이코노믹 증후군 말씀드렸잖아요. 해머백은 한 반반 정도 사용하는데, 사용하시면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한 3일 정도 착용을 하게 되는데 24시간 수거량이 30cc 미만이 되면 제거하게 됩니다. 물론 뭐 하루 지났더니 벌써 나오는 양이 거의 없으면 빨리 뺄 수도 있겠죠. 달리기나 근육 운동은 한 달 후에 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체중을 수술 후에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수술 결과를 좋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분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그 수술한 환자들 보면요, 평균 연령이 한 40대 정도 되었고 남자가 30대 1 정도로 남자는 적었어요.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주로 이제 척추 마취를 사용해서 수술한 것이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피부 괴사나 장액종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괴사나 장액종이 없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심층 복부 성형술에서 박리를 되게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고압산소 요법을 하고 아마 이런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각 이상은 일상적으로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 감각 이상이 발생하는데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거진 다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5%의 환자는 그 흉터 성형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흉터가 벌어지는 환자들이 그 체질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흉터 관리를 갖다 꾸준히 해주시면 되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출산하고 이제 그 체중 감소 급격히 하신 분들에게 좋은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출산 계획이 없으셔야 하고 웨이트 플럭츄에이션이 이제 스테이블해진 그런 상태에서가 수술에 적응증이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회복은요, 그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통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배가 좀 당기긴 하죠. 그리고 수술 시간은 보통 3시간에서 길면 한 4시간 정도 되고 당일 퇴원하시고요. 회복 기간 한 3에서 5일 정도인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출근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운동하실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저희가 이제 쓴 논문이고요. 그 이제 여기까지 그 의학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르누아르의 모욕하는 여인들인데 보시면 뭐 살은 좀 많이 처지고 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유가 아주 여유롭고 행복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각박한 환경이지만 항상 여유롭게 행복한 생각만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비하여 성형외과 심영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